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얼굴이나 몸의 특정 부위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습관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우리 몸의 부위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얼굴인데 그 중에서 이 T존이나 트러블 부위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손에는 사실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또 무심코 얼굴을 이렇게 만지거나 긁으면 이 세균들이 피부로 옮겨져 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이마, 코, 턱으로 이어지는 이 T존 부위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으로 여드름을 짜거나 그 부위를 그렇게 만지게 되면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뚫린 구멍으로 안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고 또 2차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은 염증 후 색소 침착, 염증이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멜라닌, 점을 끌고 들어오는 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면 이렇게 자꾸 손으로 건드리고 염증 생기고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부에 흉터와 함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등의 이 트러블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진정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거나 이 피부과 방문을 통해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마귀 또한 얼굴에 자주 생기는 병변 중에 하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HPV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평평사마귀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주변으로 번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마귀 부위를요, 이렇게 자꾸 뭐 생겼다고 이렇게 만지거나 손으로 어떻게 뜯어보려고 하면 바이러스가 시딩, 즉 손을 통해서 얼굴의 다른 부위로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 즉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귀가 생겼을 때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막 자가치료 막 한다고 막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막 스스로 치료를 시도하지 말고요. 반드시 피부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레이저나 냉동치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드름이든 아니면 이러한 사마귀, 평평사마귀든 대부분의 이 트러블들은 생각보다 이 피부과 치료받으셔도 금액이 좀 높지 않고 몇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나는 것들 위주로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원 치료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얼굴 안에 포함되는 부위이긴 하지만 여긴 약간 특정한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눈 주위에 있는 피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얼굴에 있는 다른 피부와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깜빡거리고 그리고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이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별로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름칠을 잘 못하는 부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행동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그래도 백지장처럼 얇은 부위인데 이 눈가 피부에 계속 미세한 자극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눈가주름이 좀 깊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손의 세균이 눈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비비다 보면. 그리고 화장하신 분들은 이 눈 화장 부분들이 비비면서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침입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환을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렵거나 불편할 때에는 이 손으로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한다거나 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얼굴 부분에서 언급드렸던 평평사마귀 있죠. HPV 바이러스. 보통 이 눈 주변에서 얼굴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많이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약간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눈을 막 비비다가 왼쪽으로도 뭐 옮겨지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자, 이러한 자극은 또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피부 장벽을 뭐라 했죠? 지붕과 같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데 지붕이 뚫려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부터 침입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가가 가렵거나 건조하다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자꾸 비비지 마시고요. 차라리
보습크림을 얇게 계속 더 발라주거나 뭐 알레르기 같은 다른 원인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세 번째는 어느 부위일까요? 바로 입술입니다. 자, 입술은 다른 피부 부위와 달리 피지선과 땀샘이 별로 없어서 건조해지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입술이 건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침을 계속 바르거나 손으로 이렇게 막 뜯는 분들 계십니다. 막 긴장하거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뜯거나 입으로도 이렇게 물어뜯는 분들 계시죠. 이러한 행동이요, 입술의 수분을 더욱 빠르게 증발을 시켜서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침 속에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소화효소와 세균들이 입술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캡사이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먹었던 상황에서 얘로 계속 이렇게 입술로 자꾸 닦게 되면은 그러한 맵고 강한 자극들이 또 입술을 자극하게 되겠죠. 자, 입술이 건조할 때는 수시로 립밤을 발라가지고 보습을 해주고 각질은 손으로 절대 뜯지 말고 차라리 조금 불려서 부드럽게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치질 있잖아요. 이 양치질도 입술 건조함이나 입가 트러블에 영향을 끼칩니다. 양치질 후에 남은 치약이 이 입술이나 입가에 오래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약 속의 계면활성제나 불소 성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강한 자극을 좀 유발을 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치질을 할 때는요, 막 이렇게 입 주변에까지 넓게 묻히지 않도록 딱 화장실에서 딱 임팩트 있게 양치를 딱 하고 바로 입가를 깨끗이 헹궈내고 그 화장실 내에서 바로 입 주변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 입 주변을 또 하얗게 이렇게 트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는 팁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번째는 어딜까요? 바로 지금 만지고 계신 그 부위, 발입니다, 발. 자, 이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은 땀이 많이 나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가 있죠? 무좀균, 그리고 각종 피부에 있는 균들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곰팡이성 질환인 이 무좀은 가려움을 유발하며 이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발을 긋거나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손을 통해서 이 무좀균이 다른 부위로 옮겨가서 또 손발톱 무좀과 같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양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손에 무좀균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감별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손에 무좀균을 감별을 할 때 양발에 무좀이 있는지도 저희가 미리 히스토리를 체크를 합니다. 자, 또한 손에 무좀균이 묻은 채로 몸의 다른 부위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피부 백선과 같은,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피부에 있는 곰팡이 감염을 우리가 백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지 말고 깨끗이 씻은 후에 잘 말리고 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특정 질병 등으로 연고를 바를 때 이렇게 연고를 바르시고 그냥 밴드를 좀 붙이시거나 비닐이나 랩 같은 거를 좀 덧대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밀폐된 채로 두면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투명층이라는 피부층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쓱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발이나 바닥에 연고가 많이 그냥 다 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발랐는데 그냥 바로 막 거실에 맨발로 다니다가 다 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양말을 신는 순간 양말의 연고가 흡수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피부 질환에 이 밀폐요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특히 곰팡이 감염은 습한 환경일 경우에 잘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 무조건 밀폐시켜야 되겠네 해서 막 땀찬 요즘처럼 여름 시즌에 막 안에다가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곰팡이가 오히려 더 증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어딜까요? 겨드랑이랑 사타구니입니다. 자, 겨드랑이나 이 사타구니가 정말 습하고 따뜻해서 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부위를 습관적으로 긁거나 만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되게 손상이 잘 돼요. 습진 같은 것이 생기면 그 피부 표면이 되게 짓무르거든요. 그 짓무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또 긁게 되면은 아예 피부 장벽이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염증이나 모낭염도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땀샘 질환 중에서 한관종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한관종이 뭐냐면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능선만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꿎은 피부 표면만 제거하고 안쪽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가려움이나 불편함은 자꾸 자가 해결하지 말고요. 좀 깨끗하게 관리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부위의 특성상 착색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마찰이나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착색이 이미 진행이 됐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좀 검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이렇게 때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때 밀면 더 하얘질 줄 알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해서 착색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사실은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왜냐면 노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저 토닝 등을 통해서 이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이 부위에 만져지는 멍울림이 만약에 있다. 그럼 단순히 모낭염이 아닌 피진낭종이나 부위에 따라서는 오히려 임파선, 림프절 같은 것들이 비대해지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이나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부위를 되도록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혹시라도 피부 문제가 발생하면 자가 해결보다는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심 그리고 무슨 채널이죠? 닥터심플리 채널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에 좀 열심히 다시 좀 다른 유명 인사분들과 또 콜라보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닥터심플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닥터심플리의 심연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